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세호 PD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가는데 예. 많은 저희 역발상 청취자님들이 기다리시는 시리즈죠. 네. 네, 대중가요사를 훑어보는 시간.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대중가요사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이 네. 그냥 해방이라는 한 단어로만 사실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 뒤에 분단이 생겨나고 그 분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분단이니까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도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광복과 같이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복 80주년 기념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네.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해 주실 선생님은 현재 대한민국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몰랐네요. 왜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한 얘기가 얼만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낸 사람이 있을까요? 연말연시를. 예. 아니 이래 몇 달 동안 안 보는 동안에 국회에 헬기가 내려앉고 네.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가 도로 나오고 네. 생쇼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는 이제 봄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달 안 뵌 사이에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도 몇 달 만에 뵙는데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나날이 살이 붙고 있습니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훨씬 진짜. 저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살이 더 붙으시면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근육만 불리세요. 여기. 예. 거의 우리가 첫 만남 때와 거의 비슷한 그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엔 처음 만남 이후엔 점점 좀 수척해졌는데 지금 아주 보기 좋습니다. 혈색도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벤자민 버튼의 시간처럼 네. 이 세월이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그러니까요. 받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계속 피폐해지고 있는데 혼자서 호의호식하셨군요. 예. 어쨌건 잘 지내신 것 같고요. 예. 자, 우리 방송 업로드된 건 이제 3월 18일인데 네. 지금 방송 녹음하는 날은 3월 10일입니다. 예. 네, 현재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윤석열이 그저께 나왔나요? 어제 나왔나요? 어제 아니에요. 그저께. 네. 그저께 나와서 네. 그저께 나와서 지금 관사에 돌아간 상태인 거고 네. 아직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언제 하겠다 이런 일정도 공지 안 한 상황이고. 그렇죠. 네, 우리 이영민 선생님 향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86그룹의 선두 주자로서. 저 86 아니에요. 저 70년대 학번입니다. 79학번이시죠? 네. 저 그놈의 386에도 뛰지 못하는.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 운동권에 살아있는 전설로서 무슨 전설. 예. 그것도 아니에요. 향후 대한민국 몰라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그날은 좀 웃겼어요. 어떤 날이요? 바로 그날 12월 3일. 개엄한 날이요? 네. 갑자기 그냥 막 톡방이 촤라라라라 막 띵동띵동 울리고 나서 미쳤 거의 이런 말들이 주르륵 있는 그렇죠. 톡방들을 다들 열었잖아요. 예. 50 조금 넘은 제자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 무서워요. 내일 교보문고에 약속이 있는데 나가도 돼요? 이제 이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서 와. 계엄은 처음이지. 저희 가운데서 유일하게 20살이 넘은 상황에서 계엄을 겪어보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국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 보고 국회 막으면 저거 불법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법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20살 넘어서부터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된다.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하면 바로 계엄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신헌법을 너무 열심히 배워서. 유신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계엄을 안 하고 긴급 조치를 한 거예요. 유신을 딱 때릴 때는 계엄을 하죠. 예. 그런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긴급 조치여도 돼요. 긴급 조치는 국회에다가 통보만 하면 돼요. 계엄보다 훨씬 쉬워요. 예.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이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바로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국회를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저건 위법인데, 네. 저건 잘못하면 내란인데 그 생각이 주르르르륵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 2번을 다 유신헌법 갖고만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73년 중학교 입학에 79년 대학 입학이었기 때문에 6년이 유신시대였어요. 유신헌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배웠고 지금 바로 얘기하는 그 계엄과 긴급조치의 차이. 예.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늘 나오는 단골이에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계엄과 긴급조치의 차이는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되냐? 국회 허가 그냥 통보만 하면 되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포고령에서 이제 뭐 정치활동 금지 나오고서 뭐 무슨 이제 국회도 못 열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올 때 기자들이 다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이거는 박정희 시대에도 이런 거 없었다. 포고령에. 네. 왜 없냐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없어진 게 87년 6월 항쟁을 그렇죠. 지나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유신헌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예.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도교육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그 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자가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네. 뭐 풀려난 거하고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니까 다시 들어가겠죠. 다시 들어갈 이유야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헌법재판관이 그런 미친 짓을 할까요? 복귀시키는? 근데 너무 비현실적인 일들이 요새 맞아요. 많이 워낙 일어나니까. 많으니까. 예. 그렇죠. 해방 직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사리판. 아사리판. 뭐 어떻게 될지 진짜 장담하기 어려운. 근데 뭐 설마 뭐 탄핵이 기각이야 되겠습니까?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도 하니까. 예. 왜 그러세요? 끔찍하게. 아니 그 이주희 선생님이 그 해방 후라고 같다고 비슷한 네. 일단 느낌이 저는 어디서도 드냐면 네. 지금 이제 이 구구라고 하는 집단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발언을 보면 그때와 흡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죽이자.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죽이자라고 하는 것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그게 사적인 형태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그때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보다 더 비슷한 거는 무력 충돌이 서로 일어나는 거. 네, 그게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까지 좌우가 좀 친탁 반탁 이런 거 할 때 정말 서로 몽둥이 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백색 테러가 막 일어나고. 근데 그런 거는 그 이전에는 정말 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법원 그 칭탈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죠. 그 대목에서. 아니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좀 불만이 있다. 그거야 뭐 옛날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왜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위를 한다고 해도 혹시 들어간다고 해도 로비에 앉아서 데모를 하는 거지. 그렇죠. 법정에서 뭐 한다거나 그렇죠. 그 정도 그렇죠. 근데 아니 그걸 때려 부셔? 그리고 판사 나와? 어머. 이건 완전히 양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해방 직후에 뭐 하면은 이제 몽둥이 들고 막 극장으로 들어가서 배우들 끌어내고 두드려 패고 뭐 거기에 쫓겨가지고 갑자기 누구는 월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45, 48년 사이에. 그 느낌을 얘기하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그 윤석열이 이제 구치소에서 나올 때 그 일부러 걸어 나오잖아요. 그 구치소 경계를. 그러면서 진짜 무슨 개선 장군처럼 그렇죠. 막 주먹도 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진짜 소름이 끼치면서 좀 히틀러가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극우나 이런 파시즘 같은 게 있으면 뭔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이제 스스로 그 지도자의 어떤 지위를 거죠, 뭐. 노리면서 그렇죠, 거의 극우가 이제 완성돼 가는 게 아닌가. 하여튼 좀, 하여튼 방송 업로드 될 때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자,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파면이 될 것이고 탄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면돼도 그거는 구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형법으로 그렇죠. 대통령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관저에서만 나가는 거죠. 다른 혐의로 구속이 금방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제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예상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제 바람은 여기 18일이니까 예. 이런 얘기를 다 편집으로 걷어내고 지금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복 80주년인데 정말 대한민국이 경랑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지난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광복 80주년 기념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첫 방송을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1, 2화를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하고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저한테는 아주 큰 감동과 엄청난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좀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많은 분이 팟빵으로 듣고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팟빵하고 음반, 음제역, 저작권 그 단체하고 이렇게 저작권 교섭이 잘 안 됐어요. 뭐 안 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원들을 다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노래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설명만 들으시고요.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네. 유튜브로 가서 역발상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노래까지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뭐 일단은 노래를 선곡하는 작업이 참 중요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이렇게 협의하셔갖고 이렇게 선곡하신 건가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협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제가 좀 초를 잡아서 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없는 거는 넣었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네. 최종적으로 회당 7곡 정도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연도 순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인데 8회를 준비를 했고요. 네. 해방 관련해서 2회입니다. 해방이 2회. 예, 그리고 네. 분단이 4회. 4회요? 예, 그리고 통일이 또 2회. 이렇게 8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그 해방 짧았거든요. 해방이 그리고 분단하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분단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방은 짧았고 먼 과거였고 통일은 미래고 아직 오지 않았고 분단은 너무나 오랫동안 현재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분단 노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해방의 노래이면서 분단의 노래이기도 한 것들도 있고 분단의 노래이지만은 통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곡들도 있고 다 그렇게 연결이 또 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걸 조금 감안하고 8회분을 쭉 다 들으시면은 더 곡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네. 광복 80주년 기념 그러면 해방의 노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해방의 노래도 두 가지를 좀 나눠봤어요. 둘로. 해방의 노래를. 예, 노래 성격상. 네. 대중가요로 만들어진 곡들이 있고 그리고 비대중가요. 비대중가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대중가요. 그냥 비대중가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뭔가 하여튼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뭔가 항상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비대중가요라 하면 그러면 구전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가곡으로 부르기도 하고 무슨 의식의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발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중가요, 유행가의 성격을 갖지 않은 노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중가요는 일단 상품이고요. 네. 상품으로서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노래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체 유통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노래들. 상품화의 의도도 많이 없으면서 매체, 그러니까 음반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 외에 그걸 아닌 그 매체를 타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 외의 방식으로 조금 더 많이 유통되었던 그런 형태의 노래들이 이제 비대중가요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음반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안 나온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주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대중가요는 음반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해방의 노래 1. 비대중가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첫 곡은 실제로 해방 그 당시에 아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불렀을 거예요, 이 노래를. 근데 이제 해방하면 8월 15일을 우리가 45년 8월 15일을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 그 당시를 직접 살았던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8월 15일 당일은 좀 조용했고요. 네. 뭐 그 히로히토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예, 뭐 이런 일단 거, 예. 대부분은 못 들었고 네. 라디오가 없으니까 들은 사람들도 뭔 말인지 예. 못 알아들었고 왜냐하면 고어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일본어를 알아도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음질도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여러 우리로 가지로. 치면 나란 말싸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8월 15일은 뭐지? 뭔가 일이 생긴 건 알겠는데 확실히 이게 조금 불안하잖아요. 또 정보가 없으니까. 예. 요즘 같으면 요즘 해방이 왔으면 카톡으로 10분 만에 전 국민이 다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8월 15일은 조용했고 8월 16일부터 그야말로 만세 소리가 진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회고들이 많거든요. 만세를 예. 불러도 내가 잡혀가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세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듣기도 했을 노래가 바로 이제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근데 이 애국가는 지금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부르는 애국가와 가사는 같지만 거의 같지만은 곡조는 다르죠. 근데 다르다고 해도 굉장히 친숙한 멜로디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스코틀랜드 노래 올드랭사인 곡조에 맞춰 부르는 애국가. 이 노래가 해방 직후에는 가장 많이 불렸을 그런 노래입니다. 이 당시에 거의 뭐 조선 사람은 다 아는 그런 가사였을까요? 물론 35년이니까 예, 다는 아니에요. 예, 다는 아니고 예,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게 굉장히 우연하고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애국가를 들었을 때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나오는데 전일이 확 일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이 노래를 별로 많이 불러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제 때 이 노래 부르면 그냥 잡혀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이 노래를 배웠겠습니까? 몰래 어떻게 배우는 통로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그 대신 올드랭자이는 아주 익숙한 악곡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사 들어서 그냥 맞추기만 하면 따라 부르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노래였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45년 당시에 중장년층 이상이면은 조금 친숙하게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또 몰랐던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이게 악곡이 그거잖아요. 석별. 네, 네.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사귀었던 이고 예, 예. 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이 노래의 교육이 이 멜로디의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던 이유는 일본에선 이 노래를 지금도 졸업식 노래로 불러요. 이거 사실 졸업식 때 많이 불렀어요. 그 네, 이전에도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예. 저희도 불렀으니까. 예. 네, 네. 그 빛나는 졸업장을 안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거는 부르고 당연히 이것도 부르고. 이것도 같이 부르고 부르죠. 이것도 예, 부르고. 예. 왜냐하면 이 노래가 훨씬 더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조금 슬퍼요, 느낌이. 그렇죠. 예. 예, 이별에 대한 노래니까.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었대요. 이게 영국에서 새해맞이 노래였다고 합니다. 12월 31일 날 이제 예. 예, 예. 방송에서도 옛날에 많이 했죠. 많이 그렇죠. 나왔죠. 예, 예. 가수들 그거는 단체로 이제 나가고. 맞아요. 10대 가수 가야죠. 끝나고. 네. 그 새해 맞은 노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별의 노래이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슬프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애국가로 이거를 부르는 게 꼭 적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외국곡을 갖다가 우리 애국가로 국가로 삼는다.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애국가를 작곡해서 그 가사에다 붙여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던 차에 이제 신애국가 그러니까 네. 안익태 작곡 네. 애국가가 이제 더 많이 보급이 또 되고 하니까 네. 지금은 뭐 사실상 국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예. 가사가 일제 때부터 있었고 그게 올드랭자인에 붙어서 불리다가 근근히 불리다가 해방 후에 가서야 안익태 작곡이 그 가사에 붙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로 바뀐 거죠. 그럼 가사는 누가 썼습니까? 예,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아직도 정설이 없죠, 이거는. 정설이 있는데 대강 두 사람으로 압축은 돼 압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 대충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많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가장 강력한 후보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안창호, 윤치호. 네. 네. 공동 창작이요? 두 분이 같이 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뭐 활동도 같이 초기에는 그랬었으니까. 예. 어쨌든 윤치호설과 안창호설로 좀 갈라져 있는 편이고 그 어간에서 지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애국가라고 하는 게 보통 명사예요. 조금. 그렇죠. 고유명사는 아니죠. 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세기 말부터 굉장히 많은 애국가가 만들어져서 불렸거든요. 그리고 게재됐죠. 불리기보다는 독립신문 같은데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되거나. 가사가 게재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애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그 많은 애국가 중에 하나인 거죠. 심지어 국가로 제정도 했었어요. 1902년 8월 15일에 대한제국 애국가라고 하는 걸 정식으로 제정해서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만든 작곡한 사람은 에케르트, 당시 군악대 지휘자였죠. 독일 사람. 그 사람이 작곡한 거였고 1904년 5월에 각 학교에 배포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많이 불렀다 이런 것도 또 아니고요. 그냥 수많은 애국가들이 계속 지어졌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 그 당시 이루어졌던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애국 독립가류 창가 뭐 이런 식으로 애국 독립가류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문학계나 그 뭐 노래사 같은 정리하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대부분 다 뭐 자주독립, 문명계와 부국강병, 뭐 신교육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국가인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안창호 선생이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래요. 윤치호라고 하면 좀 난감하잖아요. 윤치호는 너무 변절하고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네, 게다가 안익태까지 붙어 있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뭐야 도대체 이놈의 애국가가. 그러니까 애국가 바꾸자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항일음악 노동훈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소가 펴낸 그 책에서 보면 애국가가 한 14개가 15개가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노동훈 선생님이 편지할 때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인 공동 작사. 약간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중요하게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불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랬을 뭐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마 네. 그렇게 아마 명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안익태도 이제 문제가 많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국 환상곡의 일부로 이 애국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한국 환상곡이 그 이전에 만주 환상곡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음악사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몇 년 전엔 또 이제 뭐 나치 부역이다 막 이런 얘기도 그렇죠. 당연히 나오고. 그 만주 환상곡이 여기저기서 공연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맥락도 있는 거죠.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 공연됐을 때는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 안익태의 애국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행사나 이런 데서 이제 이 노래가 공식적으로 많이 불렸었나요? 해방 직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946년, 7년 가면서 안익태 애국가가 이제 슬슬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음원이나 영상 같은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구애국가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애국가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추세는 신애국가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이제 구애국가. 네. 그 스코틀랜드 노래 올드 랭사인 곡조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올드 랭사인. 이게 영어 같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영어가 아니거든요. 스코틀랜드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찾아보는 수밖에. AULD가 올드라고 읽는데 그게 나중에 올드가 된 거래요. 네, 그러니까 랭이 이제 롱이 된 거고요. 그래서 since long ago 뜻으로 풀면은 그런 거랍니다. 지금의 영어로 풀면 오래전 옛날부터 뭐 이런 뜻이죠. 예정을 생각해서 오래전 뭐 이런. 그래서 이 애국가 구애국가가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이건 다행히도 뭐 해방 완전 직후는 아니지만은 1947년도에 녹음된 게 있어요. 47년. 물론 그보다 앞서서 해방 전에 미국에서 녹음된 이 구애국가도 이제 발굴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내에서 녹음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어쨌든 해방 만 2년 뒤거든요. 1947년 8월에 고려 레코드라는 이제 해방 이후 최초의 국산 음반 회사인데 거기에서 2년 만에 국산 레코드 음반 제작에 성공을 했고 그 역사적인 실제 시리얼 넘버도 1입니다. 그냥 1. 1번 음반에 이 애국가가 실렸습니다. 이야, 누가 불렀습니까? 당대 굉장히 유명한 테너였는데 송진혁
예, 일하는 분하고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시면 당황스러워요. 당대. 네, 송진혁. 예, 그리고 예술대학 음악부 합창단이 불렀는데 여기서 말한 예술대학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여튼 녹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8월에) 녹음된 테너 송진혁 예술대학 음악부 합창단이 노래한 구애국가. 예. 네. 그래도 뭔가 좀 뭉클함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음악이 갖고 있는 묘한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이별가로도 부르고 뭔가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이 음악을 불러본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다가 애국가 같은 가사가 실리니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게 뭉클하고 올라오는 게 꼭 있어요. 이 노래는. 네. 뭐 안익태 애국가보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안익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스코틀랜드 민요를 쓰기는 참 거시기 하다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만들면 또 가르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오죽하면 아리랑 갖고 하자고 그러겠어요. 입에 안 붙는다. 이게 뭐냐. 그럼요. 왜 제가 만들었냐. 또 오만 소리가 또 다 나오긴 할 맞아요. 겁니다. 예. 잘못된 뭔가 하나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80년을 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유. 네. 스코틀랜드에서도 알고 있나요? 이런 사실을? 어쨌든 통일이 되면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네. 아예 통일이 되면은 애국가를 아리랑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주장하는 게 임시태 선생님 얘기예요. 예. 뭐 진짜 통일되면 그때 그냥 하나 만드는 게 그렇죠. 낫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되면.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예, 두 번째 노래는 제목부터가 네. 딱 해방의 노래. 해방의 노래. 예. 이 노래는 이른바 해방 가요라고 그러죠. 해방 직후부터 한 2, 3년 어간에 만들어졌던 그 많은 노래들 대부분 사라지고 잊히긴 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도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있는 곡입니다. 또 이 작곡자가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작곡자. 예, 김순남 작곡 해방의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월북 작곡가. 너무너무 아까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월북 작곡가입니다. 아까 애국가처럼 사실 해방의 노래도 김순남 작곡 해방의 노래 말고도 네. 많아요. 아, 그 같은 제목이. 예, 네. 제가 확인한 것만 4곡이 더 있거든요. 뭐 분위기는 다들 비슷한데 어쨌든 다 다른 노래예요. 제목은 같지만은. 근데 하여튼 이 해방의 노래가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가 가장 유명했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어쨌든
좀 희미해졌지만은 살아남아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제가 좀 뒤져본 바로는 네. 1945년 12월 이전에 만들어진 건 확실하거든요. 예술운동이라는 잡지에 실렸더라고요. 근데 아마 12월까지 안 가고 뭐 한 9월 늦어도 10월쯤에는 이미 만들었을 거는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만든 거예요. 예, 그야말로 해방 그 열기에 이제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휩싸여 있던 그때 김순남도 분명히 그랬을 테니까 네. 그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네.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일제강점기 때 예술운동을 했었던 조직적인 예술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운동권의 특징이 뭡니까? 뭐 판 딱 벌어지면 바로 조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조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문화건설본부부터 시작해갖고 쫙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뭐 8월 16일 날 네. 사무소 냈다고. 예. 그러니까 딱 판 벌어지니까 조직해야 돼. 딱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운동권 해본 경험이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재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노래 지어야 돼. 이제 이런 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네. 근데 이 노래는 그 가사가 조금 문제적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네. 임화 작사라고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화 작사 김순남도 알려져 있는데 기록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잡지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예. 잡지에는 작사자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음반도 나왔거든요. 1946년에 예. 음반 딱지에도 작사자 이름은 없습니다. 작곡은 김순남으로 딱 돼 있는데요. 명기돼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임화 작사라고 그냥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공동 창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운동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임화, 김남천 이런 사람들이 재빠르게 문학부터 시작해갖고 문학건설본부를 만들거든요.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으로 어떤 노래가 필요하다. 해방을 대표하는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인 김순남 저에다가 작곡을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김순남의 음악 패턴으로 보자면 이건 굉장히 김순남적이지 않아요. 평이하니까. 네, 김순남 노래는요. 해방 전에 지었던 그 음악들 지금 음반 나온 거 들어보면 완전히 현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산유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산유화는 굉장히 쉽게 대중적으로 알아듣게 지은 곡이고요. 그 이전에 무슨 뭐 철공소 뭐 이름 진달래꽃 이런 노래들은요. 왜 윤희상 노래 들으면 음악 들으면은 거의 귀신 신하나 까먹는 것 같은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전개가 되잖아요. 김순남 것도 좀 그래요. 윤희상만큼은 아니지만 말하자면은 소위 근대 조성음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대음악적 기법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김순남으로 보자면 이건 작정하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부를 행진곡으로 딱 만들어낸 교가 지어야지 이러고 짓는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인민을 위해 기꺼이 복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뭔가 이렇게 모임했을 때 이렇게 같이 불러보자. 그럼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불러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노래처럼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잡지도 그렇고 음반도 그렇고 작사가가 명기돼 있지 않은데 임화 작곡이란 얘기는 임화 작사란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흔적은 못 찾았고요. 일종의 뭐 구전처럼 그렇죠. 전해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뒤져본 결과 가사를 이제 좀 이따 들어볼 해방의 노래 가사를 보니까 되게 뭔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하면은 일본 노래입니다. 2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메데가라고 하는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메이데이. 끌어가지고 메데라고 하는데 메데가가 가사가 이 해방의 노래 가사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대 일본 투쟁가 가사랑 그렇죠. 비슷하다. 곡조는 완전히 다른데 김순남 창작이 맞고 가사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창작이라기보다는 뭐 번안 내지 심하면 좀 표절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지은 거라니까요. 필요해서 빠르게 지어서 다 같이 부를 노래가 필요해. 이렇게 바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임화가 지었다고 해도 사실 금방 그야말로 뽀록이 날 건데 이거를 자기 작품 리스트에 올리기도 좀 뭐하죠 이거를. 네. 특히 가사를 보고 있으면은 왜 박헌영의 8월 태제 이런 거 많이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남로당에서 그 당시의 단계를 플로레타리아 혁명 단계로 보지 않았어요. 노동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 문제, 민족의 완전 독립, 토지 문제 혁명적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사 보면은 특히 2절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다하여 놈들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공장 정의의 손으로 탈환하여라. 제 놈들의 힘이야 그 무엇이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가사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이 뭔가 토지와 공장을 뺏자 뭐 이런 것들이 플로레타리아 혁명의 느낌을 아주 안 주는 것은 아닌데 어디서도 무산자, 유산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지주만 어떻게 해산을 하고 토지개혁 빨리 하는 것이지 맞아 플로레타리아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자 이런 게 아닌 거죠. 농민이나 이런 계급까지도 소부르주아지나 지식인들까지도 다 연합해서 당신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다라고 본 게 박헌영의 8월 태제예요. 근데 거기에 비교적 충실하게 짓고 부응하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래가 어쨌든 뭐 임화 작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 임화가 지었으면 더 그렇겠지만은 월북 작곡가인 김수남의 작품이다 보니까 뭐 금지 아닌 금지곡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굳이 금지곡을 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아마 47년, 8년 이후는 못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4, 7년쯤 되면 다 월북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도대체 어떻게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고민스러웠는데 다행히 녹음이 있습니다. 당시도 있긴 있어요. 당시 있는데 있어요? 46년도에 녹음이 있는데 그거는 합법 음반으로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음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좀 뺐거든요. 왜요? 뺀 이유는 제가 CD를 또 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광복 80년을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된다. 성공개하면 김이 빠져서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뭐 인정합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들어볼 음원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이 노래가 오랫동안 정말 금지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녹음이 됐습니다. 음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국이 왜 제가 아까 해방 직후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시기를 더 들자면은 민주화 직후 87, 88년 그 무렵이 또 굉장히 좀 뭔가 하여튼 예측 불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바로 그때 이 해방의 노래가 음반화됐습니다. 민족음악연구회라고 하는 음악운동 단체였고요. 80년대 말에 만들어져서 9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었어요. 근데 보통 음악운동, 노래운동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포크서클 하다가 혹은 민중가요 부르다가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출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음악대학 출신들이에요. 음대 출신들이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노래운동들이 막 올라오니까 음악을 쟤네들이 전공도 안 한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소위 얘기하면은 음대 운동권 출신들인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클래식 음악 전공자들의 아주 젊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기악 전공, 작곡 전공, 성악 전공이 다 함께 있었고요. 국악 전공도 물론 있었고 그래서 대중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하려고 아주 노력을 음대 출신으로서는 아주 노력을 한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까 왜 애국가가 서울음대 그러니까 예술대학의 이제 그 학생들이 부른 거였잖아요. 이거는 다 음대 출신들이 불러서 가창자들이 다 성악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금관악기 같은 반주를 하는데 지금은 금관악기 웬간한 것들은 다 synthesize로 합성된 음원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금관악기예요. 금관악기 전공자들이 와서 본 겁니다. 야, 그럼 제작비 엄청 드는데요. 안 들었죠. 아니, 요새 그렇게 하면 그렇죠. 이때는 뭐 그냥 다 와서 기꺼이 운동의 의미로 만든 거죠. 아니까 아주 요새 얘기한 거죠. 요새 브라스 막 그렇게 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최고들이 당대의 나이대로는 최고들이 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방의 노래를 민족음악연구회가 연주한 걸로 지금 이제 듣는 거죠. 1990년 녹음입니다. 1990년 역시 녹음. 비합법 음반으로 당시 노래 테이프처럼 만든 거였어요. 2개가 나왔었는데 비합법 음반이 그 중에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방의 노래는 이제 그 다음에 금지되고 뭐 두 사람 다 월북했고 이게 뭐
악보로 전해진 건가요? 네, 악보가 남아있으니까요. 남아있죠. 예. 그래서 악보를 보고 이 당시에 민족음악연구회에서 이런 이론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노동은 선생님의 연분을 다 관여를 하셨거든요. 네. 예. 열심히 모여서 스터디하면서 뭐 옛날 악보 다 뒤져내가지고 다시 그 다 불러보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90년에 이런 거 만들었으면 혹시라도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건 걱정 안 했나요? 비합법 음반이니까요. 아, 비합법 음반이었군요. 네. 혼란한 난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민족음악연구회가 나중에 합법 음반을 냈었어요. 근데 이 네. 노래는 빠져 있어요. 아, 혹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심의해서 예. 사전심의 있었던 시절이니까. 예. 그래서 비합법 음반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감상하겠습니다. 네, 해방의 노래. 그러니까 이 예, 노래가 예. 지금 조선의 대중들아 들어보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왜 매대가 예, 예. 그것도 깊게 방곡고 너로도샷 들어라 만국의 노동자여 이렇게 시작. 가사가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만국의 노동자 들어라 같은 거는 그냥 좀 다 쓰는 거 아닌가요? 좀 클리셰처럼 맨 쓸 수 앞에 있어요. 앞에 딱 붙이는. 예, 예. 그러니까 그 뒤에서도 하여튼 비슷한 게 비교하면 있죠. 유사해야 돼요. 맞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 당시에 이 노래의 어떤 인기, 뭐 영향 이런 게 좀 나온 기사나 이런 게 있나요? 뭐. 당시 46년 7년도에 보면은 신문 기사에 가끔씩 보이고요. 네. 제가 왜 46년도 그 일본에서 녹음이 네.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음반이 46년 8월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뒤에 국내에도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연말쯤에는 라디오 방송을 탔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월북 국면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좌익에 대한 어떤 그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당시는 꽤 불렸던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의 노래, 해방에 대한 가요 중에서 가장 많이 불린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로 이 해방의 노래는 좀 조직된 대중, 골수 운동권들이 좀 많이 불렀던 거고 이제부터 들을 독립행진곡이라는 작품은 훨씬 더 넓은 대중들이 대중적인 불렸던 것 그야말로. 같아요. 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독립행진곡으로 예. 네,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해방의 노래 일본에서 제작한 46년 녹음 버전은 이준희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음반에 예. 들어갈 계획이라 그랬죠. 8월 달에 나올 겁니다. 네, 그거 좀 확정됐나요? 홍보할 시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확정됐나요? 거의 확정이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8월에 이제 뭐 어떤 그 앨범이 나오는 겁니까? 뭐 아직 제목은 미정인데 그냥 네. 평이하게 해방의 노래로 갈까 싶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이런 김수남의 곡들 비롯해서 뭐 대중가요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어쨌든 다 긁어 모아서 네. CD 한 장 분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오면 한 장 저 부탁드립니다.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독립행진곡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노래는 뭐 아까 이영민 선생님 말씀대로 더 오랫동안 불렸던 곡이에요. 심지어는 그 4.19 때 네. 네. 그
그 정신없는 시위 와중에도 불렸다고 하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4.19의 데모 노래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 곡이에요. 그때 그 김순남 이런 노래는 안 불렸겠죠. 그럼요. 예. 못 불렀죠.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잊힌 대상이 됐을 텐데. 그랬고요. 그러니까 4.19 때 불렸다는 건 뭐냐면 50년대까지도 근근히 이게 구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전할 수 있을 만큼 남한내 구전이 가능할 만큼 약간 덜 위험해 보이는 노래였다. 라고 할 실제로 작곡자가 월북은커녕 남쪽에서 호의호식. 예, 아니 뭐 하여튼 잘 계시다가 가신 분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건 내가 지었어라고 얘기는 안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게 되게 묘하거든요. 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곡이에요. 박태원 그러면은 바로 아시죠? 예, 구보 씨의. 예. 요새는 그 봉준호 외할아버지. 그렇죠. 외할아버지. 월북했잖아요. 월북했어요. 그러니까 작사가는 월북했지만 사실 박태원이 좌파라고 할 수 없어요. 일제 때 박태원의 작품은 전혀 좌파적이지 않아요. 김성태는 뭐 내놓은 우파고요. 근데 김성태 작곡이에요. 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곡. 예. 그러니까 이 노래는 박태원 월북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교과서에도 계속 실렸을 만한 노래가 맞아요. 됐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진짜 우파 약간 이광수 작사, 김성태 작곡이었다. 그럼 교과서에 그냥 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조합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박태원과 김성태가 해방 직후에 또 바로 이게 45년에 지어진 건데 바로 또 이런 거를 지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그 해방 직후부터 45, 48년 기간을 우리가 좌우 갈등의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술 분야만 보자면 정확하게는 좌파와 중도파는 다 연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8월 태제 얘기하면서 다 한꺼번에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합 상태였고요. 극우파만 아주 풀이 죽은 채 초기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보자면 유치진 정도만 찌그러져 있고요. 네. 음악계에서는 현재명 왕따 정도. 예, 현재명만 왕따고 나머지는 다 연합.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좌우 갈등이 아니에요. 극우파와 그 나머지의 갈등. 사실 그래서 월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들보다 더하네 이것들이 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뭐 네. 살련이 가야지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난 쟤랑은 정말 있기 싫어. 사실 그것도 되게 강했다 그래요. 나는 정말 저 인간하고는 내가 같이 예술활동 못하겠어. 내가 북쪽에 가면 되게 고상할 것 같기는 한데 난 저 인간하고 못 있겠어. 그래서 월북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 이 독립행진곡이 어둡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방가. 해방가 아닙니까? 해방가? 우리 때 해방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제목이 붙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제목이 멀쩡하게 독립행진곡이라는 악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도 네. 해방가 버전하고 원래 만들어질 때 가사는 또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니까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근데 어떻게 불렀어요? 먼동이 튼다. 네. 이거는 이미 먼동이 텄잖아요. 예. 해방이 됐으니까 먼동이 텄네예요. 원래 가사에서는. 그다음에 동포여 자리 자고 일어나거라. 원래 가사는 동무여.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예, 그놈의 동무는 참. 네, 그놈의 동무 살짝 바뀐 거예요. 아니 어깨 동무 왜 안 바꾸나 몰라. 어깨 동포로 바꾸지.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까지 이렇게 불렀죠. 원래 가사는 네. 산 넘어 바다 넘어 태평양 넘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뀐 그건 뭐 구전 과정에서 바뀐 네.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계속 구전됐고 계속 데모 노래로 쓰였고 심지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면면이 민중가요로 오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 민중가요사 대한민국의 민중가요사 이렇게 되면 가장 첫머리에 놓일 노래가 사실 이겁니다. 그렇죠. 민중가요 편 시대 순으로 하면 아마 맨 앞에 나오는. 예. 네. 그리고 민중가요스럽잖아요. 작자가 명확히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뭐 이래저래 하여튼 바뀐 게 그게 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니까 또. 예. 해방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독립행진곡 악보가 발견됐다. 이 노래는 이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가장 올라가는 그 오래된 기록이 1945년 10월. 예. 그때 이제 그 예술통신이라는 그 일간지 같은 일간지였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10월 3일에 실렸으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실제 작곡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중하순에는 이미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당대에 녹음된 게 아쉽게도 없거든요. 예,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참 뒤에 녹음된 걸로 들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자면은 멜로디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사만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두면 어떨까 싶은 차원에서 제가 또 없는 실력에 한 땀 한 땀 음표를 심어가지고 그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그 원래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아 원래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라는 네. 것도 좀 아울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들을 녹음 버전은 어떤 버전이죠? 예,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1987년에 녹음된 건데요. 이것도 민중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합법 그렇죠. 음반으로 민중가요 만들어진. 해방가 버전이에요. 제목도 해방가로 되어 있고요. 네. 노래모임 새벽에서 당시에 민중문화운동 협의회 혹은 민중문화운동 연합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계속 비합법 음반을 내거든요. 네. 87년에 해방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비합법 음반 안에 해방가로 수록돼 있는데 이게 워낙 옛날 민중가요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그러다 보니까 그 가창을 처음부터 어둡고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유장하게 길게 메조 소프라노가 쫙 부르고 이제 뒤에 가서 행진곡스럽게 기타 반주로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듣자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좀 원래 원곡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뭐 87년에 부르는 느낌은 또 다른 거니까 해방에 대한 감격 이러면서 불러야 되는 거니까. 네. 이때 독창 앞부분 독창을 한 게 여기의숙이라고 하는 노래모임 새벽 멤버였는데요. 네. 이 친구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고요. 당시 국립합창단 단원이었습니다. 양쪽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안 잘리나요? 그냥 모른 거죠. 예, 저쪽은 모른 거죠. 이야, 대단한 분이네요. 아니 뭐 직장 그거 하고 나와서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걸리면 그냥 걸리지 않죠. 어떻게 걸리겠어요. 그 가계를 좀 따지면 여균동 감독 여동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시베리아 벌판을
우리의 역사 앞으로도 억만 년을 더욱 빛내리 동포여 두손 모아 만세 부르자 억눌린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에 이 몸 바치리 투쟁에 이 몸 바치리. 자, 독립행진곡 들었는데, 우리 또 방송을 위해서 이준희 선생님이, 원곡을 또 이렇게 복원해서. 네. 한 2시간 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작곡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반주악보까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반주악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한테 시켜서 그렇죠. 연주를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거 저한테 복사해 주신 거였습니까? 네네. 예. 예. 46년에 나온 악보집에 예. 나와 있는. 그래서 원곡과 이렇게 비교해서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이거는 글쎄요, 뭐 요즘 세상에 이런 거 가지고 벌벌 떨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위험한 노래긴 합니다. 북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이북에서 불렸던 노래인가요? 그런데 북한 정권 수립 전에 만들어진 노래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 행진곡입니다. 조선 행진곡. 예.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이제 김원균인데 생소한데요. 북한 노래를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이름입니다. 전 안 찾아봤네요. 예. 근데 그냥 얘기하면 바로 알 거예요. 북한 애국가 지은 사람. 장백산 줄기줄기. 그건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 지은 사람. 예. 그다음에 북한 애국가 지은 작곡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 작곡계의 뭐 거의 넘버원급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네. 정말 무슨 개국공신처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사람은 안익태. 거의 안익태 이상. 그렇죠. 네. 안익태 이상이에요. 이 사람은. 네. 왜냐하면 계속 거기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월북했던 사람들은 서울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월북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난 것도 원산이고 계속 북쪽에서만 활동을 하면서 계속 북쪽에서 순수 혈통. 순수. 뭔가 그 해방 이전에 좀 뭐 항일 경력 같은 게 있습니까?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로 그냥 공장에서 일했다 뭐 이런 식의 기록만 있고 공식적으로는 음악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뭐 음대를 다녔다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술의 재질이 있어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난 다음에 간판 그림 그리고 페인트공으로 노동자 생활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에 페인트공으로 있으면서 뭐 악기나 음악을 조금 익힌 사람이었고요. 해방 직후에 이제 무슨 그 선전부 미술계장을 하면서 노래를 또 당 강습생한테 노래 가르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두각이 드러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6년에 뭐 평양시 음악가 동맹 조직부장 되고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돈 대가지고 모스크바의 찰콥스키 음악원에 유학시켜줘요. 50년대에. 당에서 보내서 음악을 제대로 가르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평양음악대학 학장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소련 음악 유학은 김순남도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순남은 그놈의 혈통이 남노단계라서 그렇죠. 소환당하고 숙청당하고 음악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분은 김원균이라는 작가는 그게 없으니까. 남쪽과의 연계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 예. 그러니까 보내기도 너무 편한 거고 갔다 와서도 뭐 승승장구, 뭐 피바다 가극단 총장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89년에 조선음악가 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수많은 훈장과 김일성상을 받은 계관인인데다가 당연히 인민예술가로 호칭받고 아예 평양음악무용대학이 2015년에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으로 개칭이 돼요. 우리로 치자면은 서울음대가 무슨 현재명 음악대학 이렇게 바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뭐 북한을 대표하는 작곡가고 찾아보면은 기록에 근데 이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선 행진곡은
해방의 감격이 너무나 큰 나머지 8월 16일 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좀 뻥 같아. 어쨌든 뭐 해방 뭐 직후 분위기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건 맞겠죠. 네. 하여튼 이 노래가 이제 어쨌든 뭐 북한 노래라고는 하지만은 남북의 분단이 완전히 공고화되기 전에 어쨌든 나온 걸로 보이니까 그래도 이런 노래 정도는 우리가 좀 들어보는 게 당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새 나라 건설하자 뭐 이런. 전혀 빨갛지 않습니다. 네. 또 딴 사람이 보면 빨갛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전혀 저쪽에 동조할 생각이 없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듣겠습니다. 네. 누가 불렀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음원을 구하기가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는 검색하면은 북한에서 녹음된 것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위험한 팟캐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또 이런 시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0년 전이죠. 2015년에 일본에서 제1교포 사회에서 해방의 노래라는 CD를 3장짜리 CD를 만들었거든요. 해방 70년 기념으로. 거기에 수록된 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그 어떤 제1교포 단체인지 약간 좀 북친화적인 단체 같기도 한데 어쨌든 청년계 이쪽에 예,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 남녀 혼성 합창단이 부르는 조선 행진곡 10년 전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조선행진곡. 네, 상당히 그 가창을 다부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뭐 이걸 제가 아닌데요. 10년 전에 남한에서 녹음한 건데요라고 해도 조금 귀가 트인 분들은 아닌데 고지고대로 안 들으셨겠죠. 표가 나긴 납니다. 좀. 그렇죠. 약간 일본에서 한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약간 좀 북한 스타일도 가미가 됐고. 북한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고 더 곱게 부를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유튜브엔 정말 조선 영화 치면은 북한 영화 뜨고. 자, 다음 노래 어떤 곡입니까? 예, 다음은 이제 독립의 아침입니다. 독립의 제목이. 아침. 그러니까 지금 들은 노래들을 쭉 보면은 제목에 전부 뭐 애국, 해방, 뭐 독립, 뭐 조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독립. 아까 독립 행진곡을 들었고요. 독립의 아침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김순남 작곡입니다. 참 열일했어요. 많이 김순남이 했죠. 이 시절에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46년 봄인가요? 그때 해방가요 특집으로 그 연주회가 크게 한번 열렸는데 그 팜플렛을 보니까 거기서 수십 곡 노래가 연주가 됐거든요. 근데 태반이 김순남 작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해방 공간에서 김순남이 만든 이른바 그 해방 가요가
지금 전모를 알 수가 없는데 아무리 줄여잡아도 한 100곡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유화까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산유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 시절에 너무 감동을 주는 노래였다. 네. 김순남이 비교적 예술적이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이렇게 지은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곡 발표회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시절에 열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월북을 한 거죠. 작사는 누가 했어요? 예, 이 독립의 아침도 아까 들었던 그 해방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예술운동이라는 1945년 12월 그 잡지의 가사 또 악보가 함께 수록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는 작사자 이름이 명확히 나옵니다. 이주홍 작사라고 돼 있고 이주홍 작사, 김순남 작곡이죠. 이주홍. 예, 이주홍은 아동문학가로 많이 알려진 소설가이기도 하고 남쪽에 남으신 분이에요. 경남 월북자 출신이고요. 아닙니다. 예. 24년에 일본 가서 노동자로 일하고 광복 후에 교사하셨어요. 동네 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49년에는 부산 수산대 교수를 하신 분이고요. 물론 이제 좌파 활동 좀 했죠.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중앙집행위원도 하고 문학가동맹 아동문학부 위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이주홍 그러면 이분 작품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요. 창비 아동문고 쪽에서 네. 못나도 울엄마 뭐 혹시 이런 제목의 그 책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아주 초기에 나온 창비 문고 중에서 그런 거였거든요. 혹은 우리 교육사에서 나온 청어벽다귀. 그래서 지금 이주홍을 검색해 보면 아동문학 쪽에서 꽤 많이 팔려요. 아직도 이런 책들이 팔리고 있고 특히 청어벽다귀는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도 활동을 계속 하시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주홍은 남쪽에 남았고 김순남은 월북한 그런 경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해방 직후의 상황이라는 게 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노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네. 아 그때가 그래도 대충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좀 더 이제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만약 여기서 현재명 작곡 뭐 이런 해방가요가 나오면은 좀 뭐지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작품은 사실 뭐 혹시 못 찾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래들이 많이 불렸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재형만 왕따고 정말 김성태서부터 다 있다니까요. 김순남까지. 이 독립의 아침도 45년 12월에 잡지에 수록됐고 46년 8월에 이제 음반으로 나온 건데 그것도 올 8월에 나올 CD에 수록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새는 걸 막기 위해서 역시 그 10년 전 일본에서 제작된 CD에 이규봉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떤 분인지는 못 찾았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활동하는 제일 뭐 이런 예술가인 것 같은데 그분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그런 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산악한 채찍 밑에 울던 40년 호러진 이 강산에 새봄이 왔네 탐욕에 모진 발톱 긁혔던 자리 평화의 새꽃송이 웃으며 핀다 높이 들어라 자유의 깃발 크게 불러라 해방의 노래 내 살림 내 곳으로 사는 이 세상 햇빛도 더욱 밝다 조국의 아침 세계에 활개쳐갈 우리 새 조선 비로소 단결하여 굳게 세우자
뒤들어라 자유의 깃발 크게 불러라 해방의 노래. 독립의 아침. 네. 역시 해방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고 이 음악들을 들으면 진짜 그 당시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을 어떤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염원이나 희망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가사가 특히 이제 상투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그 당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 단어 아니면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후에 진짜 안개 속으로 휘말리면서 분단이 되고 각자의 정부가 되고. 네. 안개 속으로 가버린 해방. 예. 아 그런 노래도 있습니까? 아니 방금 배호를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자, 오늘 해방의 노래 비대중가요 편 하고 있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아까 그 해방의 노래가 네. 누군가 어딘가에서 이제 임화 뭐 작사라고도 돼 있지만 사실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기기엔 좀 지하에 있는 임화가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진짜 임화 노래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임화 작사. 예, 네. 해방 전사의 노래. 임화 작사, 안기영 작곡. 네, 안기영 때문이라도 한번 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해방 공간의 노래를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볼 때 빠질 수 없는 작곡가가 또 몇 명이 있거든요. 네. 아까 김순남. 김순남. 예. 그리고 안기영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기영 선생은 어떤 분인지 좀 프로필 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굉장히 이른 1920년대부터 테너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고요. 가장 그때 노래를 잘하는 예. 테너였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네. 찾아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네. 윤심덕의 첫 음반보다 네. 안기영의 첫 음반이 더 먼저 나왔어요. 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 성악 네. 초창기 성악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엔 작곡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 와서 갔다가 돌아와서 그렇죠. 이화여전의 교수가 음악과 됐고. 교수를 했죠. 그리고 제자랑 바람이 그렇죠. 났고 바람이 나서 상하이. 네, 그렇죠. 바로 그거.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예.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그렇죠. 무슨 악극 이런 거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안기영은 정말 일제 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교수했지, 노래 잘 부르지, 뭐 심지어 스캔들 터졌지. 예. 작품도 엄청나게 했지. 형제들이 독립운동에 또 참여를 해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 잡지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해방 후에는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유명한 그 월북한 작곡가들의 꼽기는 사람, 김순남, 안기영, 그리고 이건우 이렇게 거의 빅3쯤 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이건우 예. 노래도 좀 이따 들어봅니다. 예. 네. 근데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에서 가장 제목이 좀 세네요. 해방 전사의 노래. 근데 멜로디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좀 이따 들어보시고 이 해방 전사의 노래는 원래 발표 당시 가사가 먼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원래 발표 당시에는 해방 전사의 노래가 아니라 네. 해방 조선의 노래였습니다. 그걸 확인이 됐고 네. 뭐 곧바로 이제 멜로디가 만들어져서 45년 12월 잡지에서 이게 작품이 확인되는데 그때는 해방 전사의 노래로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안기영이 고쳤는지 뭐 임화가 고쳤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방 조선의 노래로 만들었다가 좀 시간이 이제 해방되고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아직도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전사의 노래로 좀 바꾼 세 게 보이는 아닌가. 것도 있고. 예. 예. 그 임화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좀 이 47년 11월쯤 월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월북도 당시 기록을 보면은 등급이 있습니다. 뭔 놈의 그런 거에서 A급과 B급이 C급까지 나뉘는데 어디서 나눈 등급이죠? A급은 임화 같은 사람. 예.
40년대에 월북한 사람이 A급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당국에서 나누는 거고.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왔어요. 정말? 예,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 등급을 나눴다고? 51년도에 등급 처리를 했더라고요. 아, 51년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빨갱이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쵸. 40년대 후반에 간 완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전에 먼저 올라간 이런 이와 같은 인물은 진짜 A급이고 안기영은 B급이에요. 언제 갔나요? 왜냐하면 50년에 전쟁 때 전쟁 발발 50년에 이후에 갔으니까. 북한군이 서울에서 퇴각할 때 그때 같이 갔기 때문에 그때는 납북이라고 또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발로 간 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B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북. 그러니까 납북 월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게 이제 C급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김혜송 같은 사람. 김혜송은 언급이 안 되니까 이런 아예 거기에. 예술계 예를 들 때 뭐 딴따라 정지용, 말고.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C급으로 네, 이제 네. 분류가 된 네. 거죠. 뭔지 잘 모르겠는 사람. 예, 예. 네. 자, 그러면 해방 전사의 노래를 예, 이거는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끝내 못 찾았습니다. 음원을. 예, 녹음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키 17이 개봉도 하고 해서 그 기념으로 송정 1, 송정 2, 송정 3, 송정 17까지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그냥 4에서 끊었습니다. 기계시켰다는 네. 얘기죠. AI로 했다는 예. 얘기죠.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집어넣어서 가사 만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목소리 그냥 집어넣어서 섞었군요. 예. 네 개의 목소리를 섞은 거군요. 예. 와, 들어보겠다. 17번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방송에서 이준 선생님 목소리가 참 비슷하네 이 얘기 하려고 들어보고. 지금 혹시 가수도 꿈꾸고 계십니까? 없어서 이러다가 몇 년 있다가 가요 무대 출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출연했습니다. 참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게 악보하고 가사는 있는 거죠.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이준희 선생님이 AI로 해서 본인의 보컬을 입힌 거죠. AI까지는 안 가고요. 예. 단순한 기술입니다. 예. 하여튼 그 반주 예, 뽀샵 같은 겁니다. 예. 그 해방 전사의 노래 네, 이준희 버전 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사들아 일어나거라 영웅들아 일어나거라 압박의 사슬은 끊어지고 자유와 희망의 새날이 왔다 일어나거라 전사들아 해방조선은 인민의 나라. 네, 해방 전사의 노래 송정이란 호를 쓰고 있는 우리 이준희 선생님 버전으로 네. 유일한 버전입니다. 예. 노래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예. 어쨌든 들으셔야 되니까. 그럼요. 맞아요. 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송정이란 호는 직접 지으신 건가요?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소나무 송자에 예, 초코파이 정자. 소나무의 정. 예. 중학생 때. 예. 오래됐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갑자기 소나무에 꽂히신 남인수를 건가요? 알고 남인수를 알게 되면서 남인수랑 소나무랑 뭐 연관이 있나요? 관련은 없지만 뭐 격동의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나무도 잘 모르고요, 사실. 그건 뭐 거의 부동의 1위일 겁니다. 소나무가 좋아하는 네. 나무 1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어찌됐건. 네. 자, 해방 전사의 노래 잘 들었고요. 다음은 어떤 곡인가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곡이네요. 예,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고요. 7번째 마지막 곡입니다. 재밌는데. 살짝 아까 예고가 나갔는데요. 네. 그 빅3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월북 작곡가 빅3. 김순남, 안기영, 이건우. 이건우. 바로 이건우 작곡의 여명의 노래를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가 연상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뭐 그 여명인데요. 예. 뭐 새 세상이 왔으니까 이것도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이건우는 어떤 인물입니까?
19년생이고요. 삼척 출생으로 되어 있네요. 흔치않은 강원도 작가입니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대로 음악 배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빅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김순남도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건우도 그렇고 안기영은 아예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도쿄 고등음악학원 작곡부를 나온 사람이고 일본에서부터 이미 무슨 막 수상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40년에 마이니치 신문사 주최의 콩쿠르에서 작곡부에서 바이올린 조곡으로 3위를 하고 뭐 예. 요미우리 신문하고 동보영화사가 공동 주최한 교향곡 현상 모집에서 교향시 청년으로 2위 입상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본에서도 평가를 받는 그런 작곡가였던 셈이죠. 예. 촉망받는.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 개성여고 강릉여고에서 음악교사를 했고요. 아, 강릉여고에서 음악. 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명의 노래가 이건우 작품 중에서 해방 직후엔 제일 유명한 노래고요. 지금 예. 들으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민전행진곡. 민전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정치색이 확 드러나네요. 좀 민전행진곡.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작사가 민전행진곡은 임화, 김광균, 오장환, 김기림 이렇게 공동 작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절에는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뭐 모임도 계속 있고 뭔가 계속 발표해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이렇게 뭐랄까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든 느낌이 확실하게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46년, 48년에 작곡 발표회도 하고요. 아주 부지런히 해방 직후에 활동을 합니다. 가곡집도 냈고요. 48년에. 예. 2개나 냈어요. 금잔디도 있고 산길도 있고. 그러다 구속이 돼요. 49년에. 좌익 활동. 예. 이 정도 갔으니까 뭐 민전행진곡 낼 정도니까. 예. 그런데 월북은 언제 했냐? 전쟁 중에 탈옥을 해서 월북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서울 점령했을 때 감옥문을 열고 동무 나오시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북으로 갔고. 네, 북에서 활동을 했어요. 소년빨치산의 노래 같은 거 지었고 전시가요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혁명가극 같은 건 혼자 작곡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피바다의 작곡자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 자위단원의 죽음 같은 대표적인 혁명가곡 몇 개의 작곡자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명의 노래는 이제 사실 이미 CD로 복각이 한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래됐습니다만은 91년도인가요? 그때 CD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음원, 그러니까 1947년 녹음으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노래 자체는 뭐 1945년 해방 직후에 만들어졌고 이게 또 이건우 작곡자도 작곡자지만 작사자도 참 재밌는 그렇죠. 얘기가 참 많은 분인데 일단 악보에 보면은 화암 작사라고 돼 있어요. 화암 호죠. 예. 우리 강원도 정선군에 화암면이 있죠. 있는데. 예. 여기저기 많습니다. 부여에도 화암이 그렇습니까? 있는데. 예. 근데 이 화암도 호인데 누구의 호냐? 박용구 선생의 호입니다. 이분도 일단 파란만장하죠. 오래 나름. 사시기로도 유명하고 네. 100살 넘게 사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하여튼 이 당시만 얘기하자면 이분도 네. 당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박용구 선생도 빨간 놈이었어요. 그렇죠. 예, 매우 상당히 빨간 놈이었거든요. 예, 40년대 후반에 무슨 평론집도 냈고,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뭐 딴 거 별로 안 하고 음악 평론가로서 본격적으로 나선 거의 최초의 사람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 49년도에. 네. 근데 왜 망명을 하냐면. 근데 성견지명이 있네요. 50년에 전쟁 일어날 거. 그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단독 정부 수립하고 나서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요. 좌익 경력이 그 이전에 있으면은. 유학을 했었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가기가 쉬운 거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행사를 준비할 테니까 너 나와서 참여해라. 근데 내가 가서 뭘 하면 되겠어 하니까 북에 간 김순남아 돌아오거라 이걸 낭독하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는 내가 그냥 못하겠다. 내가 이러고 사느니 하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일본으로 그냥 밀항을 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건 실제 신문 보도에도 났는데 집에다가 편지를 하나 남겼대요. 예. 나 낙화암으로 간다. 연막 작전인가요? 그래서 낙화암으로 간다면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그렇죠. 낙하면 떨어지겠다. 그렇죠. 예. 근데 일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연막인지 뭔지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뒤에
귀국을 합니다. 4.19 후에요? 예.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잘 나가셨어요. 나름. 박정희 정권 이후로는 괜찮은. 왜냐하면은 김종필이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그림 만들어라. 전에 왜 그 뮤지컬 얘기할 때 살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단을 우리가 만들 텐데 국가 주도로. 그래서 박용구 선생을 거의 모셔오다시피 그래서 모셔와서 예 그림을 만드는데 거의 주축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음악평론가, 무용평론가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후에 주류 예술계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지만 말하자면 현재명과 김성태로 대표되고 있는 한국 음악계를 아주 우습게 보는 분이에요. 아주 이상한 삐딱이인 셈이죠. 음악계를 보자면은 이거 뭐 어디 무슨 교수 직함으로 뭔가 활동을 멀쩡하게 하기는 좀 힘든 캐리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8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이제 아까 이제 민족음악연구회 얘기를 했지만 그 위에 선생님들 중에 주류 음악계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박용구 선생하고 접촉을 해서 얘기를 좀 듣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모시고 좀 얘기를 듣거나. 왜냐하면 현실과 관련된 음악 비평을 일찌감치 40년대부터 하셨던 분이고 주류 음악계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특히 1930년대, 40년대 이런 때에 다 월북을 하거나 혹은 이랬던 계보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80년대 시절에 그 선생님한테 가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동양극장 그때 무지하게 잘했어. 줄줄줄 나오니까. 예, 그리고 지금이야 동양극장 잘했다고 하지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치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동양극장은 아주 싸구려 신파 이런 식 취급했거든요. 동양극장이야 프로페셔널이야. 사실 유치진이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공해당 연극 애들 아마추어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기영의 그 가극 그런 거 잘했어. 뭐 말하자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 공연예술사를 근현대 공연예술사를 보도록 해주신 어른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참 그 인생 역정이 재밌네요. 그 뭐 해방 80년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하여튼 이 당시 80년 전에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 치고 얘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뭐. 예. 이분은 사진 보면 어쩌면 좀 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박용구 선생? 네. TV의 전문가 인터뷰로 그럼요. 많이 음악평론가 뭐 이런 걸로 많이 맞아요. 나왔고 뭐 무슨 대중가요사 꼭대기 부분을 어떻게 쓰셔야 될 때는 그 이분이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그렇게까지 못 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 안에서 그 무슨 교수직이나 현재명이나 김성태만큼의 파워풀한 일을 안 하셔서 그렇지 나름 주류로서 안착을 하고서 계속 잘 사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은 이제 이승만에게 찍혀서 일본 망명을 갔는데 결국 또 5.16 세력이 불러들여서 주류에 편입하고 이런 게 좀 놀랍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여명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예, 마지막 곡 여명의 노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 녹음으로 1947년 녹음이라서 잡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 당시 정말 뭐 정상급 성악가들이죠. 이인범, 마금희, 그리고 서울 합창단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이제 첫 시간 방송을 했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김 PD. 네네. 일단 얘기하셨습니다. 기획을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워낙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할 수 있는 딱 두 사람 대한민국에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명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렇게 음원 갖고 오실 수 있는 거는 이준희 선생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땀 한 땀 아무나 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본인의 보컬까지 이렇게 선보이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해방의 노래인데 오늘 비대중가요였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대중가요. 대중가요입니다. 다음 시간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명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